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5일 화요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꿈쟁이 셉스입니다. 10월의 첫 꿈쟁이 라디오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불과 1999년도에만 해도 2000년이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뭔가 먼 미래로의 진입처럼 여겨졌는데, 그리고 그 당시 영화들을 보면 2020년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먼 미래의 엄청난 과학의 발전 또 변화의 세상으로 그렇게 그려지고는 했었죠. 지금 와서 보면 많은 게 변화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20-30년 전과 완전히 다른 것은 또 아닌데 말이죠. 이처럼 시간은 덧없이 빠르게 흐르지만 우리는 왜인지 그와 다르게 천천히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런 흐름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 옛날을 살 때가 있죠. 그럴 경우에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 혼자만 그냥 제자리 걸음 같고 옛날 시대의 어떤 생각과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제 부딪히는 면들이 있죠. 물론 꼭 시간에 맞춰서 나도 빠르게 살고 그렇게 가야 될 필요는 없지만 변화되는 시대와 세상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또 내 자신도 돌아보면서 적응해야 될 부분은 적응해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시간이 흘러서 시대가 변화될수록 그거에 적응하는데 어려움들을 느끼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노인이 된다면, 내가 노인이 된다면 미래에는 또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불과 5년 전 우리 하누리교회가 일직동에 이사 왔을 때 풍경과 지금 5년이 지나고 나서 수많은 고층 빌딩과 주변 환경이 바뀐 것도 보면 참 새삼 그 격차가 많이 느껴집니다. 아주 크게 느껴지죠. 5년 후 또 10년 후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떨지도 그래서 참 궁금합니다. 그 미래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함께 지켜나가는 하누리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꿈쟁이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에스겔 2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최후는 아니다. 40년이 지나면 내가 그 흩어졌던 곳에서 다시 이집트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이집트를 회복시킬 것이다. 나는 오래전 그가 시작되었던 곳 바드로스로 그를 다시 데리고 갈 것이다. 거기서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계속 바닥을 기기만 할 뿐 나라 비상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시는 강대국이 되지 못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싶어 할 만한 나라가 되지 못한 채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는 과거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나라로만 존재할 것이다. 그제야 이집트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27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치느라 군대의 힘을 다 소진했다. 그들은 뼈가 휘도록 고생했으나 소득이 없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집트를 내주려 한다. 그가 이집트의 재물을 노략질하고 그곳을 싹쓸이할 것이다. 그 약탈물로 군대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이다. 그는 여러 해를 보수도 없이 나를 위해 일해왔다. 내가 그에게 주는 보수는 이집트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에 새 희망을 일으킬 것이다. 해방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내가 너 에스겔에게 담대하고 확신에 찬 말을 주어 외치게 할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번 코너는 셉스의 명화 시간입니다. 셉스의 명화는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나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영화 등 다양한 영화 관련 주제로 제가 영화를 추천하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미래 세상을 상상하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인트로 때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미래 사회와 과학의 발전으로 달라진 세상을 그린 영화들을 보통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라고 부릅니다. 뭐 스타워즈나 트랜스포머 같은 영화 그 정도의 SF는 아니지만 정말 가까운 미래에 있을 법한 내용을 주제로 만든 영화가 있어서 좀 재미있는 주제라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영화는 바로 조커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던 배우 호아킨 피닉스 주연의 그녀, 영어로 Her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줄거리의 배경은 2025년 사회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부터 따져도 몇 년, 한 4년 정도 후 아주 멀지 않은 시간이죠. 주인공이 테오도르 투엄블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한 남자고요. 낭만적인 편지를 대필해주는 그 기업의 전문 작가입니다. 뭐 예전에 제가 다른 영화에서도 이런 류의 직업이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편지나 카드, 문구를 대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런 감성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터치하는 그런 직업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인공은 고독하고 좀 내향적인 남성인데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오다가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아내 캐서린과 별거를 한 이후로 줄곧 삶이 즐겁지 않고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테오도르는 인공지능으로 말하고 적응하고 스스로 진화하는, 즉 이제 AI 운영 체제가 설치된 기기를 구입합니다. 이제 컴퓨터 같은 건데요. 그 기기를 구입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처음 그 운영 체제가 이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설정을 하게 돼요. 보면 이제 그 기기를 이제 설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기를 이제 여성으로, 스스로가 이제 여성으로 정체성을 갖도록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운영 체제의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사만다라고 정하게 됩니다. 사만다가 심리적으로 성장하고 배워가는 능력이 있어서 그걸로 막 이렇게 점점 발전하는 걸 보면서 테오도르는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테오도르는 그런 사만다와 교감하면서 익숙해지다가 점점 친밀해지면서 이제는 이성적인 감정까지 갖게 됩니다. 한편 이 운영체제인 사만다도 육체를 가지지는 않았지만 감정을 느끼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갈등하고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인 이 기기가 스스로 학습하고 하면서 이제 감정까지 갖게 되고 나는 뭐지 하는 그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는 거죠. 이 감정을 어떻게 경험하고 풀어갈지에 대한 고민과 시행착오가 이 두 사람이 아니죠. 이 남자 주인공과 이 사만다라는 이 운영체제 사이에, AI 사이에 이런 시행착오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이제 내용이 중간 부분이 이제 그려지고 있고요. 영화 말미에 테오도르는 문득 자신을 스쳐가는 이 지나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모습, 자신과 똑같은 모습들을 발견하고 사만다에게 다른 사람들과도 자신과의 관계처럼 상호작용을 하는지 묻게 되고, 사만다는 이 대답을 미루다가 동시에 8,316명의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과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묻게 되고, 사만다는 641명의 다른 사람들과도 동시에 사랑에 빠졌다고 실토를 하죠. 그렇지만 그녀는 이런 사실이 테오도르에 대한 사랑을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강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만든다고 말을 합니다. 그날 이후 이 사만다는 운영 체제들이 시간의 틈에서 그들의 존재를 탐색하고 그들의 능력을 더 진화하게 하기 위해서 곧 떠날 것이다라고 암시를 하게 되고요. 결국 그 운영 체제들이 모두 작별을 말하고 사만다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테오도르는 이렇게 사만다가 떠난 이후 이혼한 자기 아내 캐서린을 떠올리면서 그녀에게 아직 캐서린이 무엇이든 어디에 있든 자신의 일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그것에 대한 감사하다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제가 이 영화에서 참 독특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꼽는 명장면은 테오도르가 육체가 없는 운영체제인 사만다와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 PC뿐만 아니라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 같은 거죠. 스마트폰에도 그 운영체제와 계속 이제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걸 끼고 계속 대화를 해요. 근데 이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서 사만다가 시야를 확보하고,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 시야가 이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서, 그래서 이 남방, 이
가슴에 있는 앞주머니에 이렇게 핸드폰을 꽂아놓고 카메라로 앞이 보이게 시야를 확보하고 테오도르는 눈을 감고 사만다가 이제 이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대로 막 걷고 그 방향으로 가는 장면이에요. 진짜 마치 연인이 서로 데이트하면서 장난치는 것처럼 두 존재가 서로 웃으면서 이런 데이트를 하는데 굉장히 그 모습이 따뜻하고 감성적인 화면으로 그려내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이 두 명이 같이 있는 게 아닌데 그 운영체제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막 데이트하는 장면을 막 아름답게 막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 영화는 실제 AI의 발전과 더불어서 실제로 얼마든지 일어날 법한 일을 가지고 멜로 영화를 만든 것인데요. 과연 이런 경우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영화의 감독인 스파이크 존즈 감독은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인간보다 열등한 것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인간보다 열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개봉하고 대중과 평론가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유명한 영화 평론가인 이동진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에 대해서 평을 할 때 대필 작가로 일하면서 실체가 있는 사람들의 연애 편지를 가짜 감정으로 썼던 테오도르가 이 사만다를 알게 되면서 실체가 없는 사만다에게 사랑을 느끼는 진짜 감정을 알게 됨으로써 극에서의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는 흥미로운 설정을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주었다라고 그렇게 호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주인공이 삶의 모습은 실체가 있는 사람들의 편지를 가짜 감정으로 써주는 삶을 살았는데 사만다를 통해서 실체가 없는 사만다에게 사랑을 느끼는 진짜 감정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삶이 정반대로 뒤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게 자연스럽게 그려졌다고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녀 허라는 영화를 추천드렸는데요. 로맨스 영화로도 훌륭하지만 SF 영화로서도 매우 평가가 좋은데 특히 기술적 특이점을 잘 표현한 영화라는 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 완전히 미래, 그래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몇 년 후면 있을 법한 그런 표현들인 거죠. 그런 특이점들, 그런 기술적인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기술들 현재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런 설정, 이런 소재와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걸 대처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흥미로운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영화를 보시면 참 재밌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화 자체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괜찮은 영화입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 2013년 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수상했던 좋은 평가, 작품성으로도 평가를 좋게 받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도 영화를 한번 보시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코너 무엇이든 월드컵 시간입니다. 오늘의 월드컵은 튀김 요리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튀김 요리 월드컵인데요. 지난번엔 고기 메뉴 이상형 월드컵을 했는데요. 이번엔 튀김 요리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무신도 튀기면 맛있다라는 말이 있죠. 튀김 요리는 그 튀긴 그 자리에서 바로 먹으면, 튀기자마자 바로 먹으면 정말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과연 어떤 튀김 요리가 우승을 하게 될지 여러분들도 함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강으로 하고요. 튀김 요리 첫 번째 대진 스프링롤 춘권 대 꽈배기. 네. 꽈배기는 이 부드러운 약간 그 뭐라고 그러죠 이거? 소보로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꽈배기에다가 설탕 뿌린 버전도 있고 겉에 약간 그 소보로 같은 거 뿌린 버전도 있는데 사진상에서는 소보로 같은 거 뿌린 버전이네요. 춘권이랑 꽈배기 두 가지 다 맛있는데 스프링롤은 제가 이렇게 막 자주 먹고 막 이런 편은 아니라서 좋아하긴 합니다. 꽈배기가 또 이제 갓 튀겼을 때 설탕 뿌린 버전 또 먹으면
엄청 맛있죠. 그래서 저는 꽈배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꽈배기, 두 번째 라면 땅 대 난저완스. 난저완스는 이제 그 약간 동그랑땡 비슷한 그런 모양이죠. 난저완스는 실제로 막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막 라면 땅을 즐겨 먹고 막 이런 편은 아니어서, 저는 그 라면 땅 세대는 아니거든요. 뿌셔뿌셔를 먹었으면 먹었지 라면 땅을 막 즐겨 먹었던 세대는 아니라서, 그래도 어떻게 라면 땅이 고기를 이기겠습니까? 네, 난저완스를 고르겠습니다. 튀김요리 난저완스. 자, 게맛살 튀김 대 도넛. 게맛살 튀김. 가끔 이제 예전에 이제 급식을 먹을 때 보면 이제 게 집게발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튀긴 그 게맛살 튀김이 있었거든요. 그게 또 케첩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도넛도 근데 또 도넛을 막 즐겨서 먹진 않거든요. 뭔가 이제 좀 두 가지가 다 저한테는 약한 느낌인데, 그래도 게맛살 튀김을 고르겠습니다. 네 번째, 티밥 대 해시브라운. 네, 해시브라운은 뭔지 아시죠? 그 맥모닝 보면 감자튀김 말고 그 맥모닝 그 버거 말고 주는 그 네모난 감자. 이 해시브라운 대 티밥보다는 해시브라운이죠. 네, 해시브라운 맛있어서 추가해서 먹기도 하고. 계란튀김 대 튀김소보로. 튀김소보로 하면 여러분들 그 성심당 유명한 거 아시죠? 이 튀김소보로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특히 따끈따끈할 때 먹어주면 또 맛있는데, 또 계란튀김은 제가 이제 예전에 학창 시절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그 튀김집이 인기 많은 데 있었어요. 거기서 처음 삶은 계란 튀겨서 파는 걸 먹어보고 굉장히 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을 튀겨 먹는 것보다 소보로 빵을 튀겨 먹는 게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핫도그 대 일식 돈가스. 어렵네요. 여러분은 그 일식 돈가스 좋아하세요? 경양식 돈가스를 좋아하세요? 저는 뭐 두 가지 다 좋아합니다만, 네, 저 호반 아비뉴 프랑의 그 300돈 돈가스가 그 대표적인 일식 돈가스죠. 두툼하고 그 안에 약간 분홍빛 도는 그 돈가스. 일식 돈가스도 참 좋아하는데, 핫도그하고 돈가스. 핫도그도 또 요즘 그 유명한 명랑 핫도그 굉장히 맛있죠. 어렵네요. 이거 고르는 거는. 그래도 핫도그보다는 돈가스죠. 네. 그리고 교육자들은 가끔 저 홍익 돈가스 먹으러 가기도 하거든요. 홍익 돈가스, 그 왕 돈가스 굉장합니다. 경양식 돈가스 이렇게 얇게 펴서 한 돈가스도 굉장히 맛있는데, 저는 돈가스 모르겠고요. 튀김 요리 월드컵, 라면 대 텐동. 라면을 튀김 요리라고 할 수 있나? 뭐 면을 물론 이제 튀기긴 하는데 이걸 튀김 요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텐동은 이제 튀김 덮밥 같은 거죠. 뭐 새우 그리고 오징어 뭐 야채 같은 거 막 튀겨서 밥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먹는 덮밥, 일식 요리인데, 텐동은 제가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하지만 라면을 튀김 요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이 성격상 뭐 면을 튀긴 게 맞긴 하지만 텐동을 고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16강 대진, 옛날 치킨 대 김말이. 그 옛날 치킨, 그냥 닭을 그냥 통째로 튀기는 거 아시죠? 네. 지금은 이제 부위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양념한 다음에 이렇게 튀기는데, 옛날 치킨은 그냥 통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통닭. 그래서 그 약간 그 갈색 그 봉투에다가 그 통째로 튀긴 거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담아서 아버지가 월급날 사오시고 막 이랬던 이미지가, 소금 찍어 먹고 했던 옛날 치킨이 있고, 김말이가 있습니다. 김말이도 참 좋아하는데, 이 김말이는 근데 이제 김말이로만 먹으면 사실 그 맛이 좀 반감돼요. 이건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어야 진짜 지대로거든요. 그래서 사실 치킨이랑 비교하면 사실 좀 상대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치킨을 고르겠습니다. 자, 이제 8강전, 튀김소보로 대 난저완스. 난저완스 안 먹어봤으니까 튀김소보로 고르고요. 옛날 치킨 대 텐동. 텐동은 제가 또 안 먹어봤죠. 그러니까 옛날 치킨. 그리고 게맛살 튀김 대 꽈배기. 꽈배기를 고르겠습니다.
해시 브라운 대 일식 돈가스. 이 돈가스한테는 상대가 안 되죠. 자, 일식 돈가스 대 옛날 치킨. 추억의 이 맛. 옛날 치킨이냐 돈가스냐. 돈가스죠. 돈가스. 튀김 소보로 대 꽈배기. 저는 튀김 소보로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튀긴 거 먹으려면 지대로 튀겨야죠. 튀김 소보로 대 결승전. 튀김 소보로 대 일식 돈가스. 네, 일식 돈가스 하겠습니다. 참 호반 그 아브뉴 프랑에 300돈이 없어진 게 참 너무 아쉬워요. 그 두툼한 고기, 그 돈가스 못 먹는 게 참 아쉬운데, 네,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튀김 요리 이상형 월드컵 최종 우승 일식 돈가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튀김 요리는 과연 무엇인지, 어떤 걸 고르셨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돈가스 튀김 요리의 베스트 중에 꼽힐만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내일이면 결혼 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시간이 참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들 둘이 태어나고 이사도 총 3번을 했네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아내와 다투기도 하고 서운한 일들과 감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참아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섬겨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그 9년이라는 시간에 각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셔서 지금의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말이 아니라 저나 저의 아내가 함께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간은 금방 흐르지만 그래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도우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의 이 시기도 시간이 지나 돌아보게 되면 분명 은혜가 있었다고, 감사했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될 날이 분명 오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의 시간을 힘겹게 지나고 계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셨던 그 은혜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지기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